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의 제주방송 오유진 앵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교육의 100년 대계를 설계할 적임자가 누군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KCTV 제주방송과 삼다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는 어제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이어 오늘은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7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교육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을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심도 있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론 방식과 자리 배치는 사전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의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김광수 교육감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송문석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고위숙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들께서는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론회 지켜보시면서 누가 교육감으로 적임자인지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내가 왜 교육감에 돼야 하는지 출마의 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한번 흔들리면 그 대가는 아이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정책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학생, 청소년들 무료 대중교통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드림 노트북을 제공한다든지 AI 시대에 걸맞는 태블릿 PC를 초등학교에 배치한다든지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든지 주말 돌봄을 위한 꿈랑 등등 이러한 정책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29번이나 1위를 했고 지도교육청 평가에서도 3번이나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검증된 정책으로 앞으로 4년 동안 다시 한번 정책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후보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송문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들 해수가 교육감 후보 송문석이오다. 문석이 무사 나오시냐고 자꾸 묻는데 그 나온 이유 쉽게 골아드리구다. 아이들 공부만 시키다 보는 아이들 힘들어하고 불행해하고 하는 이런 교육들을 아이들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성장하는 이 교육으로 바꾸자는 흔한 나와수다. 나 정치인 아니오다. 그냥 36년 동안 아이들 곁을 지키면서 살아온 교육자오다. 아이들 제대로 키우자면 정치 말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려고 나와 신안 잘 봐줍사.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오로지 아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저 송문석 우리 아이들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고희숙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후보 고희숙입니다. 요즘 얼마나 교육 걱정이 많으십니까? 혼자 민원을 감당하던 선생님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육활동 예산이 대폭 줄어 학교 현장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기업 임원이 도교육청 수의계약에 직접 관여했다는 믿지 못할 사실까지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왜 걱정과 불안과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교육감은 도민의 가장 곁에서 걱정을 덜어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고희숙 후보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가장 가까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교육감 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감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 청년 교육감 고이숙을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분 후보들의 각오와 포부 잘 들었고요. 네, 선거운동을 통해서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하고 계신데요. 유권자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본인만의 핵심 공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송문석 후보 먼저 시작하실까요? 예, 저는 성적보다 성장, 이를 모토로 제주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제주형 IB 2.0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전면 실시를 바탕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AI 디지털 교육과 함께 맞춤형 학습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격차 반드시 잡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권 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 책임지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행정 업무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로 원스톱 시스템 구축해 놓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직업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몰제로 인해서 역할이 약화된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교육청, 도청, 의회, 대학 각 사업체가 연결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교육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제주교육의 방향 바꿔나가겠습니다. 성적보다 성장, 제주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한 줄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틀이 흐트러지면 이 정책 추진해 나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설계를 갖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고이숙 후보의 공약 소개입니다. 예, 저 고이숙 후보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아이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인 제주교육 만들어 가겠습니다.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서 초개별화 맞춤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우겠습니다. 탄탄한 기본, 강한 학력으로 제주교육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심백 불안제로 학교 만들겠습니다. 안심택시 운영, 안전통학로 확보, 정서 지원 강화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겠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거점형 학교지원센터를 확대해서 학교 행정 업무를 대폭 교육청으로 이관하겠습니다. IB 교육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화하겠습니다. 서부권 고등학교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IB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성장 지원 체제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4.3 평화 인권 교육 강화하겠습니다. 제주의 아이들이 세계 평화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단단히 마련하겠습니다. 영유아기부터 제주 교육을 생태 전환 교육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주의 자연과 쉼과 놀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제주교육,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일 잘하는 청년 교육감 후보 고이숙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 김광수 후보 공약 소개해 주십시오. 네, 김광수 후보입니다. 제 공약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새로운 공약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검증된 공약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시행하면서 생긴 보완될 점들을
보충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맞춤형 기초학력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특이점은 세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어떤 그 기초학력을 AI 도구를 활용해서 검증하겠다는 거지요. 1년에 2번. 그래서 만약 미달되는 학생이 있다면 담임이라든지 외부 강사라든지 또는 방과후 강사 등등을 1대1로 투입해서 보충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입니다. 이 역시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주 시내에 있는 위센터 해봄을 산남 지역에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역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특이한 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학생 생기부를 작성할 때 AI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AI 디지털 시대를 제주교육이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생들에게 지역이나 도시나 어떤 교육의 기회 평등, 기회 균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라든지 특수교육, 이중언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광수 후보까지 세 분 교육감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각 후보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상대 후보의 공약과 정책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답변 시간도 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광수 후보 먼저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IB 교육, IB 프로그램은 사실은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IBO가 전 세계 외교관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회사 주재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게 인기를 얻고 대학에서 입시 도구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유명해져서 일본, 한국 등 제주에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송문석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형 IB 2.0 좀 특이해서 혹시 이게 IBO의 인증을 받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 IB 2.0, 제주형 IB 2.0 인증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주형 IB는 제주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레스팅 베이직 프로그램, 흥미있는 수업, 탄탄한 기초, 요 부분들을 바탕으로 IB 철학은 수용하되 그 네. 내용은 제주의 내용으로 채우겠다. 예, 후보님 알겠습니다. 그 IBO에서 이 IB 사용이 특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이게 인증을 안 받으면 IB라는 용어 사용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형 IB를 실시할 때 상당한 예산, 선생님 연수가 필요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IB 전면 실시와 관련해서 7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약 250억 원의 교사 연수비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에 걸맞는 연수 준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제주에 있는 17개 학교에 있는 IB 프로 운영하는 학교에 이거는 지속될 겁니까? 안 됩니까?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지속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유숙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얘기인데 공유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교실에 배치한 다음에 관리라든지 충전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안 될까요? 예,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블릿 PC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가 이미 공유 형태로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AI 시대에 1대1 학생 맞춤형 AI 교육,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AI의 접근성이 가장 강한 노트북을 공유로 활용했을 때, 저는 개인에게 주고 있거든요. 이게 왜 주고 있느냐, 학생들이 노트북을 활용해서 뭐 영화를 봐도 좋고 음악 감상을 해도 좋고 미술 감상을 해도 좋고, 때로는 노트를 쓸 수도 있고 교과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활용해도 되고, 예, 공원에서 내용을 검색해도 됩니다. 그야말로 AI 시대에, 예, 스마트폰보다 훨씬 접근성이 강한 미래의 교육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희숙 후보께서는 이거를 공유하고 그 노트북 대신에는 입학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예. 그 입학 지원금은 복지부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혹시 그게 자신 있는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길게는 6개월, 예, 짧게는 이제 며칠, 몇십일, 안 됐을 때는 또 뭐 심사도 들어가야 되고, 제가 볼 때 착오가 생기면 결국 학부모님들과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그런 걱정 안 되세요? 네, 걱정 안 됩니다. 예. 저는 의원으로 4년을 일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했을 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걱정을 하시기 전에 노트북을 그동안 4년 동안 지급한 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분석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시 노트북 지급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교육행정의 수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회자님, 이 대답 시간은 제한이 없는가요? 대답 시간 뭐 지금 하신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후보님, 예, 주어진 5분 시간 잘 지켜서 끝내 주셨고요. 예, 다음 송문석 후보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우선 김광수 후보님께 이제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권보호 문제가 이제 현안으로, 사회적 현안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 그 대책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교육활동 보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도 다시 공약에도 다시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공개를 금지한다든지, 사전에 상담 예약제를 한다든지, 상담실을 활용한다든지, 즉 어떤 문제가 있는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공개되고 보증된 자리 위에서는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이런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권 보호 대책이 열심히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겠다, 전화 통화 차단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교권 보호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교권들은 다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체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교권들이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와 그에 대한 대책들이 실은 보호하겠다는 선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우리 고희숙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교권보호 대책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교육감직소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교육민원 관련한 대응팀을 신설해서 즉각적으로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교권 보호 담당관을 만든다고 해서 교권이 보호되지는 않거든요.
왜 우리가 이 교권 보호 문제를 교육청의 시스템 문제로 봐야 하느냐? 교권 보호 담당관이 만들어진다고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어요. 우리 아이 선생님이 조금 힘들게 한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자, 교육청의 민원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희숙 위원님? 민원을 넣으면 교육 담당자는 그 민원을 듣고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을 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확인합니까? 그것은 학교에 직접 확인을 합니다. 예, 그 담당 교사를 조사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교육감이 되면 담당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교사 조사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점입니다. 바로 예, 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선생님에게 확인 아니하고 그 민원을 처리할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정말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예. 실은 아무도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문성만이 유일하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 아동학대, 교권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민원을 받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교권보호 신고를 받으면 거기에서 이게 교육활동에서 필요한 어떤 영역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청은 교사를 조사하러 나갑니다. 교사는 이중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선언,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적 선언입니다. 교육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로드맵이 없는 내용들은 실은 선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권 보호하겠다라고 선언하지만 그에 대한 로드맵 실은 어느 정책 자료에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경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예.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희숙 의원님께 다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스마트 밴드 지난번 안심 택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대로 이제 제가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어느 교육청이 이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네. 스마트 밴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 구체적인 교육청의 이름은 지금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파악이 안 된 거네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송문석 후보님 주도권 토론을 이제 다 들었고요. 다음은 고희숙 후보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송문숙 후보님 질문에 대해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 현승준 선생님 추모 1주기가 다가옵니다. 혼자 민원을 감당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 사건은 제주교육의 상당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송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민원을 감당할 동안 교육청 지원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가 현승준 교사의 사망 사건은 민원과 또는 민원을 넣는 학부모 입장 그리고 교권 보호를 지켜줘야 하는 교사의 입장, 이게 누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로드맵, 실제 작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교육청의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에 대해서 김광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후에 1년 동안 진상조사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책 마련 과정에서 유족들의 불신 그리고 지역사회에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송문석 후보께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작동하지 않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감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당시에 이 사건의 신고를 받은 로드맵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계신데 당시의 시스템으로서는 담당하신 분들이 학교의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에게 확인한 그 과정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들이 조사 과정에서 이미 진상 보고서가 나와서 알고 있을 걸로 믿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제주교육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이 홀로 감당하는 민원 시스템 속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저 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활동 위축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김광수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수반으로서, 교육행정수반으로서 충분히 책임지고 이 이후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불신이 있는 제주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고 교육감이 호소문까지 작성을 해서 재단에 제출한 결과 그 미망인이 원하는 순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이상 다시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민에 대한 예의는 후보 검증 토론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불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자회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제 또한 지금 양분되어서 운영되는 이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후보께서는 그만 얘기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항을 앞으로 교육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책임감 있게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승준 교사 사망에 대한 향후 대책은 유족 지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족 지원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 장학금이라든지 예. 행정에서 가능하다면 유족에게 얼만큼 도움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족 지원에 대해서 교육감 후보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유족 여러분께서 김광수 교육감 후보께 가진 불신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대책이 먼저 교육감 후보로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루뭉실한 이야기라든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은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교육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잘 맞춰서 끝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이제 세 분 후보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끝으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네, 새롭게 구성될 제주도의회에서 교육 현안을 어떻게 다루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네, 고희숙 후보님 먼저 시작하시죠. 네, 교육위원회 일몰에 따라서 제주도 교육청의 수장이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무부교육감을 포함해서 의회 협력 소통관 또는 제주 교육 정책과 지금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가장 잘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결정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수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체계, 의회와의 소통체계, 정무부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조직 동원을 통해서 의회와의 소통 역량을 높이고 의회와의 소통 구조를 더 확실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광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방교육자치의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꽃이었죠. 교육기원 일몰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5명 대신 제주도의회가 이런저런 인원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의원 45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교육위원회를 독립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위원회가 독립으로 구성되어서 과거처럼 교육위원회가 존속은 하되 문제는 교육 전문성 문제는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교육감에게 어떤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시민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제3의 보완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송문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위원 일몰은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역할 속에서 의원님들 열심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원 중심의 학교, 교원 중심의 교원 출신 중심의 교육위원, 교원 출신의 교육감, 실은 교육 자치의 주체들이 실은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 발자취 또는 발돋움판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 역할들이 제주 교육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저는 정무 부교육감과 그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자치위원회 학생과 부모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현안 해결해 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의원제도 폐지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세 분 후보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다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제한 없이 각 후보 5분 동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문석 후보님 먼저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김광수 후보님께 좀 묻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고이숙 의원님과 관련해서 의혹 논란의 그 입장들을 내셨습니다. 해명하라고 하는 입장들을 내셨는데 이거 정치적인 공방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공직자의 윤리 검증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그 부분 이해충돌 부분과 관련된 의혹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김광수 후보님께 물은 겁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고우숙 후보께서 무슨 계약에 뭐 어떻게 관여했다 하는 말씀을 하신데 우리 후보는 언론의 어떤 보도를 인용할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진실인지 아닌지 규명할 책임을 갖습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면 나중에 허위 사실이 된다는 점을 잠깐만 미리 질문을 말씀을 끊겠습니다. 드리고요. 예. 왜냐하면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이숙 후보의 의혹과 관련돼서 입장들을 내셨습니다. 예, 그것이 공직윤리를 검증하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금 상대방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 할 수만 있으면 공직윤리를 좀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이숙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 이해충돌 부분과 관련돼서 논란들이 그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위원 재정식 그 예결특위로 그 예산 편성에 그 당시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가 된 내용과 관련돼서 또 송 후보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의 답변이 이해 충돌과 무관하다고 답변을 받은 결과 보도 자료로 충분히 해명했습니다. 송 후보께서는 보도 자료를 좀 더 사실 여부를만 제가 팩트를 체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랍니다. 예결특위로 예산 편성에 있었느냐 이게 범법 여부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예산이 혹시 지인이나 이해 당사자의 법인이나 업체로 흘러간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련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충분히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10년 넘게 일해온 분들에 대한 이거는 편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업자로 흘러갔느냐 말았느냐의 내용 또한 충분히 보도자료로 해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다시 해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육감이라고 하는 교육 그 수장을 뽑는 자리에서 해명할 것들은 해명하고 지나가야 한다. 이게 여기서 범법이나 사법에 관한 문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충분히 공론의 장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태양과 관련돼서도 그 김광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태양광과 관련돼서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죠. 예. 예, 업체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 저는 범법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업체 쏠림 현상이 있었느냐?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서 한마디 분명해 둘 것은 그 시스템대로라면 100%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조달 우수 제품에 선정되고 최저가 입찰이면 100%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 그럼 쏠림 현상이 있었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사업에서도 쏠림 현상들이 있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까? 예, 예. 그 우리가 이제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이게 투명성, 공정성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법적 영역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했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명해야 될 일들은 정확히 소명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자신들을 소명할 필요가 있겠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음 누가 되더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들이 맞지, 피해가는 답변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고이숙 후보님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주도권 토론 시작에 앞서서 김광수 후보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오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충돌과 관련되어서 고이숙 후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갔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해명하라고 김광수 캠프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의계약건과 관련돼서도 김광수 캠프 쪽에서는 진실이 아니면 해명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후보님께서 교육감 공약으로 제시한 예술고등학교 신설 공약이 대표 공약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이행률이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후보께서 교육감 공약으로 제시하신 예술고등학교 신설 공약의 대표 공약입니다. 예. 2025년 12월 기준 예. 이행률이 몇 %입니까? 예술고등학교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행률이 몇 %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행률이라니. 교육감 공약 이행률을 매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A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행률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술고등학교 신설 관련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술고등학교는 그 단계별 목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확인하지 못해서 아마 단계별 목표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나왔겠죠. 예,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뭐 노력을 했느냐에 몇 퍼센트를 주면 노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퍼센트가 나왔을 거고, 이행이 되느냐 하는 데 있으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퍼센트가 다르게 이렇게 나왔겠죠. 예. 교육청이 발표한 교육감 공약 이행률에 따르면 예술고등학교 신설 공약은 2025년 12월 현재 이행률 100%입니다. 그리고 이 100%인 이 공약 이행률에 따라서 SA를 받으셨습니다. 송문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았는데 이행률 10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문제죠. 다 돼 있지 않은데 100%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김광수 후보께 다시 묻겠습니다.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도 대표 공약입니다. 예. 이행률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네. 그리고 네, 매니페스토에서 됐습니다. 네, 와서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확인을 하는 사항이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공약도 이행률 100%입니다. 송문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신설되지 않았는데 공약 이행률 10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 같은데요. 그 정도 수준은 다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교육감 공약 이행률을 기초로 해서 에세이를 받았다고 김광수 교육감 후보께서 자랑하십니다. 저는 지금 예술고등학교 신설,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신재주권 여중고 신설 대표적인 공약들이 이행률 100% 내지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TF팀을 구성했느냐 안 구성했느냐 몇 번 했느냐 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몇 번 했는 것을 목표치대로 했으면 100%가 나오고 있는 이 이행률을 가지고 에세이를 받았다고 도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도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고등학교 신설 안 됐지 않습니까?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안 됐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좀 말씀할 기회를 좀 주시죠. 질문 아직 안 드리겠습니다. 신재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전환 되지 않았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공약 이행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광수 후보님 말씀하십시오. 예, 정확히 예술고등학교를 신설했다고 저는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공약의 그 지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매니페스토에서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체육고등학교는 아마 예술고등학교 쪽보다는 좀 다를 겁니다, 내용이. 그리고 신재주권 신설 학교는 제주고 전환으로 대체 공약으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이숙 후보 주도권 토론 마쳤고요. 김광수 후보님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관한 제주특별법 특례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특례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00여 개라는 학교에서 과연 15개 주제를 가지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특례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학부모들,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특례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이숙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교육위원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입장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할 말씀 하시죠.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교육위원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특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주교육의 미래를 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되면 적극적으로 특례를 활용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한마디 평가를 하시죠. 예, 잘 되고 있는 점도 있고 잘 못 되고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되고 있는 점 좀 지적해 주십시오. 네, 잘못되고 있는 점은 제주형 자율학교에 부여된 교육 특례들을 제주는 좀 더 과감하고 용기 있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형 자율학교 담당자로 있을 때 그런 노력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의 교육적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례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대답이. 다헌디 배움 학교 한 종류를 하셨죠? 아닙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예, 다운디 배움학교도 제주형 자율학교고 IB 학교도 제주형 자율학교였습니다. 예, 또 하나만. 예, 그리고 기존에 유지해 왔던 아이좋은 학교의 형태 제주형 자율학교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형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가지 형태가 함께 우리 운영되었습니다. 송문석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하고 있는 자율학교 형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생각하고 있는 자율학교 형태. 저는 그 퇴직 바로 직전에 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교 혁신을 도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 요청을 했더니 뭐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그리고 또 하나 예. 이미 어떤 종류의 학교라고 예.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예, 규정 외에 예, 예. 내가 그랬습니다. 권한만 필요하다. 예산 필요한 게 예, 아니고 됐습니다. 권한만 시간 주면 때문에. 내가 예. 이런 부분들을 혁신들을 좀 하겠다 했는데 예. 실은 안 주더라고요. 송문석 후보님은 사표를 내서 출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고희숙 후보님은 교육권 출마하실 때 명예퇴직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명예퇴직금도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권 당선되셨죠? 네, 교육권 세비도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혹여 명예퇴직금 부여가 저는 양심이 꺼려서 명예퇴직 신청을 안 하고 사표를 내고 출발을 했습니다. 왜? 퇴직금도 받고 의원세비도 받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희숙 의원님 한마디 하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남은 교직 경력을 포기했고 교장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교육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금도 받고 의원에 당선돼서 의원 세비도 받는 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송문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결단의 문제였고 그런 측면에서 잘했냐 못했냐,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예, 평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퇴직을 해서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고 또 다른 후보는 또 다른 관점에서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광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네, 제주도교육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다양한 교육 자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화제가 됐던 제주형 자율학교도 그 특례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추가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도입하고 싶은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김광수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 그 외에 도정에 관해서도 많은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치경찰단입니다. 이 자치경찰단의 인원을 확보해서 그 인원으로 우리 학교에 학교경찰관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 6학교에 밖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 앞으로 더 협력해서 최소한 고등학교 30개 교회는 배치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교 경찰관으로 배치된 자치 경찰들이 배치됨으로 해서 학교의 학교 폭력 사안이 50% 이상 줄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송문석 후보입니다. 예, 교육 특례 필요합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하냐면 우리가 제주형 IB 2.0을 하는데 우리가 질문하고 토론하고 탐구하면서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 이 내용들을 교육적으로 끌어들이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이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보장을 더 강화하려면 이 교육 특례가 매우 필요합니다. 섬 넘어 글로벌 우리 제주에서 배우고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이 정한 교육과정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이 교육 특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주의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교육들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 특례
특별법에 근거한 이 모든 법률들은 매우 귀중한 우리의 교육 혁신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고이숙 후보님. 예,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갖고 있는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저는 교육감이 된다면 제주 교육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또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립정신건강지원센터 유치하는 데 특별법 특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치유와 회복이 섬이 될 때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된 교사 면책 특권, 일반법보다 우선해서 특별법의 특례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사 정원의 문제를 좀 더 제주가 특례로 받아 안고 교육 자치를 실현해서 제주 교육을 좀 더 원활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네, 방식은 전과 같고요. 주제 제한 없이 5분씩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이숙 후보님 먼저 시작하시죠. 네, 진실이 아니면 허위 사실이라고 김광수 교육감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업 임원이 수의계약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제주판 최진실 비선 실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보도된 사실이 아니면 후보께서가 허위 사실이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법적인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교육감께서 그 교육감 당시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사실일 리가 없죠. 제가 사실이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으시면 그것에 대한 해명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해명을 않겠습니까? 합니까, 제가? 그러면 저한테 해명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 이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해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지인지는 당사자들이 저희가 아닙니다. 해당자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법적인 문제에서 사실이 아니었을 때 이걸 인용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 고이숙 후보가 그걸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걱정을 지금 하실 단계가 아니시고 교육청의 행정수장으로서 교육청이 수의계약 과정에 사기업의 임원이 관여하는 걸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은 공개가 됩니다. 항상 수천 건일걸요 아마. 그거를 교육감이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못 살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못 살폈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사실이지만 지금 해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실인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인지 아닌지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는 법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에서 이건 개입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허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도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능력도 권한도 없으시면 교육감 후보로서 저는 당당하게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이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이다.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도민들께 4년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 다시 한번 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공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그 교육감 후보로 나서시면서 사과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께 또 사과해 드릴까요? 도민들께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책임질 일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겸허히 평가를 받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저는 정치인이기 전에 제주교육의 수장은 교육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자지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을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뢰와 약속은 교육자로서의 가장 지켜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 호소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저는 담임의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 교육자로서,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문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후보께서 담임 약속을 공언하고 다시 그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실은 도민들 앞에 약속한 것보다 아이들 앞에 약속된 것이 실은 더 저는 무겁고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철회하고 하면 다 모든 게 끝난다.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시간 잘 맞춰서 끝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광수 후보님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송문석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인성교육에 관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인성교육에 뭐 좀 그래도 좀 이런 방법이 어떠냐 권장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시죠. 예, 그 일문화, 일예술, 일체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 사실 그 일문화, 일체육, 일예능 이거는 제가 4년 동안 이미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인성교육의 플러스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독서와 명상 그리고 역할극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송 후보님 예, 뭐 할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 뭐 우리 인성교육 다 좋습니다. 충분히 다양한 그 인성교육 지금 예를 든 사례들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성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현재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은 이렇게 봐야 한다는 그 기준을 실은 정확히 하지 않으면 그냥 다양한 좋은 정책 사업은 모두 다 인성 사업이다 이렇게 그냥 흘러갈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교육자로서 인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인성이 키워지는지에 대한 나름의 철학들을 분명히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이숙 후보께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출마하실 때 명함을 봤더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제주 사무처장 정책실장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 후보에서는 요 내용이 빠졌어요. 명함에. 혹시 뭐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아니면 뭐 난이 모자라서 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할 때 저는 전교조 관련한 활동을 한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교육 활동의 경험을 도민들께 말씀드렸고 선출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교육위원을 4년 동안 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후보로서 전교조의 직책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는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이외에도 제가 안 넣은 교육 활동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유베스킬레 교육연구소 파견 연수 갔다 온 내용 넣지 않았습니다. 예. 예. 혹시 자기주도 학습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간단히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말씀하시죠. 네.
자기주도학습센터와 관련돼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질문도 했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어디에 개관한 있는지 것으로, 아십니까? 예, 신제주 외국어학습관에 있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시군요. 제가 이번에 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읍면 지역으로 좀 확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읍면 지역의 교육 인프라든지 뭐 쉽게 표현하면 학원마저도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읍면 지역 학생들이 공부방 역할을 이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좀 활용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가령 읍면 사무소에 동의 아닙니다. 읍면 사무소에 뭐 예를 들면 뭐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다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 같은 게 항상 회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공부방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 센터로 쓴다든가 아니면 뭐 돌봄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 어떤 강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마치 학원처럼 읍면지역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부모 부담 없이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즉 동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것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읍면지역 쪽으로 확대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후보님 주도권 토론 마쳤고요. 끝으로 송문서 후보님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오늘 가운데 앉아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양쪽에서 나름대로 날선 공방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그 김광수 후보님 예? 캠프 대변인의 그 가족이 이번 그 태양광 관련해서 그 자체 교육청 감사의 실무 책임자였다는 내용을 제가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건 뭐지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답게 서로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좀 저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후보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거 캠프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달 길어서 이제 뭐 한 달 반, 두 달. 어떻게 그 배우자가 뭘 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예, 일단 좋습니다. 예, 그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예, 그 가족 관계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급하게 해명이 나왔는데 예. 이 해명에 누가 가족이 관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그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해명과 저는 교육감 후보로서 관이 없다. 이런 예,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예, 나타난 예, 현상들입니다. 예, 그다음 이해가 갑니다. 우리 그 고이석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쭉 검토들을 하다 보니까 그 교육위원 예결특위 전에 그 예산이 들어간 그 단체 법인의 공동대표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죠? 이 법적인 문제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알고 네,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해한 거는 한 분은 뭐 관련되어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이 그 아이 무슨 땡땡 그 협회잖아요. 이 협회의 대표가 실은 이번에 고이숙 후보님을 민주 진보 후보로 추대한 단체였습니다. 이게 이분 혹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캠프에서 활동한다기보다는 지지하고 예. 후원해주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해 충돌이다 뭐다 하는 논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론 부분들이 발생하는 수도 있는 여지들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더 하나 부분에 대해서 더 하나 더 말씀하십시오. 묻겠습니다. 예. 민주 진보라고 해서 제주도 내 민주 진보 단체가 총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 정확한- 한 100여 개 넘는 걸로 아는데. 네. 근데 25개 단체가 후보님을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25개 단체가
민주진보를 대표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속에도 이 아이건강 땡땡 연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거는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00여 개 넘는 단체가 있지만 25개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은 예. 아주 대단한 결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진보는 민주당 계열입니까? 진보당 계열입니까? 아니면 민주진보 단체입니까? 예, 저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진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소외된 것을 살피겠다는 것,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 격차를 알겠습니다. 줄인다는 것, 예, 우리 이런 것에 합의하는 전체적인 철학과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이해 충돌 문제나 아는 업체 쏠림 문제나 이런 그 혼탁한 의혹들이 오고 가는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해명, 소명들은 우리가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어떤 의혹이 발생한다면 당당히 소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소명을 받고도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교육자의 자세로 돌아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합니다. 왜? 어른들이 부끄럽지 않은 공약들을 낼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송문석 후보 주도권 토론 마지막으로 주도권 토론 다 마쳤고요. 토론이 열기가 더해지면서 이제 마치기가 좀 아쉽긴 한데 끝으로 정리 발언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1분이고요. 송문석 후보 먼저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부모님,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우리 아이의 오늘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내일을 여는 일입니다. 교육자는 아이들만 보고 가야 합니다. 교육감은 아이들만 보고 가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나 손해 이익 자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송문석은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 말고 교육, 성적보다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제주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시험의 경쟁 속으로 계속 밀어넣지 않는 교육 시스템 송문석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고이스 후보님.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교육은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제주교육의 유구한 역사와 역량을 모아 새롭게 도약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제주교육을 도약시킬 사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인 제주교육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귀한 시대, 이 아이들이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주교육을 재설계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일 잘하는 청렴한 교육감 후보, 고이숙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제주교육을 위해 헌신해왔던 그 책임감으로 책임지고 제주교육의 자랑스러움을 도민 여러분께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우려와 부끄러움이 없는 제주교육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김광수 후보님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한번 흔들리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저는 어떤 주장이 아닌 그야말로 정책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시행했던 정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협약형 특성화고 또는 뭐 꿈낭, 핫빛 오케스트라, 교육 특구, 예, 특히 교육청의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전국적인 또는 도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4년 완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세 분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에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제주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길잡이가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